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사지로 정해봤습니다. 마사지요? 네네. 뭘 마사지 합니까? 대전교육청이 교육부가 실시한 그 교육 수요자 만족도 재고 영역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전시 교육청 보도자료와 그 우리 지역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해 매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 그 결과를 이제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그 모든 항목이 행복도 지수가 타시도 교육청 평균보다 높아서 그 학생 및 학부모의 그 높은 교육 만족도를 대전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학부모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또 학교 대상 학교 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교육 수요자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 이거 뭐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네네. 이게 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대전교육청이 얼마 전에 또 청렴도 조사에서 뭐 저 3년 연속 그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런 그렇죠.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반된 조사 결과였죠. 네, 이게 어떤 자료를 실려야 될지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 우선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라고 해서 그 교육부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를 해봤는데요. 예. 그랬더니 대전시 교육청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교육부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통화로 네, 하기를 그렇습니다. 한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선 이번 조사는 그 교육 수요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함이기보다는 그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28개 지표의 조사였었고 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이 28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이 발표한 것은 전체 조사의 28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조사는 작년 6월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결과치를 외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었고 그냥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지난 12월에 이메일로만 통보해준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원래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방침인데 네네. 그 방침을 지키지 않고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 뭐 기사를 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또 28개 지표 중에 한 가지를 꼽은 거였으니까요. 예. 이게 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이렇게 콕 집어서 발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 총 3,147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교육부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10점 만점에 10점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 대상이 이렇게 수천 명이
만점인데 만점이라는 결과는 사실상 그 현실에서는 크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산정 방법도 좀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 담당자는 실제 만족도 조사값과 그다음에 평가 지표상 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가 지표상 점수와 나중에 결과치로 나온 점수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만족도 조사값과 평가 지표상 점수와는 차이가 있다.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예. 이번 조사는 총 5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단계로 나눠서 매우 우수는 5점, 예. 우수는 4점, 보통은 3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총점을 낸 뒤에 전체 인원으로 평균값을 내는 건데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그 3.7점 이상이면은 6점을, 그리고 학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 이상이면은 4점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원점수 평균이 각각 그 5점 만점에 3.7점이나 4.1점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은 보통과 우수 사이겠네요. 이렇다고 하면 그냥 10점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을 부여한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시점을 부여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부여를 해서 대전시교육청에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만점이라서 10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치 그러니까 5점 만점에 3.7점을 맞았으면 만점을 부여했다. 뭐 5점 만점에 4.1점만 넘으면 만점을 부여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교육청이 공개를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보도 내용이나 보도 자료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부 또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여가지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다른 시도교육청의 결과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질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전만 우수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공개 자료라서 결과 열람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 그 이 교육 수요 만족도 조사 항목에 대한 점수는요.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10점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글쎄요. 이런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그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 교육청 관계자는 이 보도가 사실관계상 오류는 없다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글쎄요. 어쨌든 이제 객관적인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굳이 대전시교육청이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가공하는 걸 흔히 우리 마사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비공개용 자료를 그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엄청난 성과인 양 이렇게 포장해서 알린다면은 그거는 좀 기관의 올바른 홍보 전략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진정한 개혁과 문제점 개선은 스스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7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공개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양두구육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은 교육 얘기인데요. 그 우리 지역의 주요 대학 그 2019 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얼마 전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지역 대학에 따르면은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경쟁률이 소폭 이제 하락한 반면에 사립대 경쟁률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충남대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0.5포인트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다고 하고요. 예. 반면에 사립대 경쟁률은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99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우송대학교가 가장 많이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스마트 IT 보안 전공 그리고 게임 멀티미디어 전공 이런 학과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양두구육이라는
이런 한자 성어가 나온 거죠? 그 양도교육은 말대로 이제 양의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 이런 뜻으로 그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비판하는 한자 성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매번 반복되는 대학 입시 경쟁률 기사를 보면서 좀 이런 지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많은 언론들은 우리 교육이 문제다, 뭐 사교육 광풍에 부모들 허리가 휜다, 아이들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들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서열화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자고 하는 언론에서 대학 경쟁률 이야기할 때 소개하는 순서를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소위 입학 성적이 높은 학교들을 순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 뉴스를 봐도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순서로 나오고 지역 뉴스를 보면 충남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이런 기사들은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기사들을 왔던 것이 우리 언론의 관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해주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학교다 이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좀 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교육개혁하고는 약간 좀 그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입시 결과가 나오면은 또 학교 정문 앞이나 담벼락에 서울대 몇 명, 뭐 연고대 몇 명 이렇게 자랑스럽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은연중에 이런 순위 매기가 지속된다면은 그 우리가 늘 강조했던 교육 정상화는 그저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고착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테고 이를 위해서 교육 당국이나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벌 중심 사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극복해야 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고 의제이긴 합니다만 은연중에 이렇게 우리 이 생활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로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